조선 후기 상인이 왕보다 더 큰 돈을 움직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임상옥입니다. 조선 후기 평안도 의주 압록강 건너편에 청나라가 있고 이쪽엔 조선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 그 좁은 강폭만큼의 거리에서 엄청난 부가 오갔습니다. 인삼, 비단, 은, 말, 국경을 넘는 물품마다 돈이 됐고 그 돈을 쥔 자들이 의주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만상이라 불렀습니다. 의주만 상인이라는 뜻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최고의 무역상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에 맨발이었고 눈빛만 유독 또렷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상옥. 훗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될 아이였습니다. 1790년대 초반 의주 장터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청나라에서 넘어온 비단상인, 한양에서 올라온 보부상일, 지역 토호들의 하인까지 뒤섞여 좁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에 역관들, 즉 통역관들이 활보하며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역 허가권을 쥔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어린 상옥은 그 장터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 임봉이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포목행상이었습니다. 비단은 꿈도 못 꾸고 허름한 무명천 몇 피를 들고 이 장터 저 장터를 떠도는 처지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포목 하나를 팔기 위해 한 상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의주에서 손꼽히는 만상 소속 상인이었습니다. 얼마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가격을 불렀습니다. 상인은 천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 어디다 팔라고? 올이 너무 거칠어. 반값도 안 돼.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값으로도 팔지 않으면 오늘 저녁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직하겠짠. 천이요. 속임수가 없어. 상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정직. 의주에서 정직이 밥 먹여주나. 가져가시오. 상옥은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10살 남짓한 나이였지만 그 비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단순히 천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의주에서 만상에 들지 못한 상인은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행상, 떠돌이 장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임씨 집안은 원래 이 지역에서 그리 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댁까지는 작은 관직도 있었고 땅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에 와서 몰락했습니다. 이유는 복잡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은 겉으로는 팔도가 하나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한 기호지방 양반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고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중앙관직에 오르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순조편에는 이런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서북 출신은 과거에 합격하고도 요직 임용에서 번번이 배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서북인 차별이었습니다. 상옥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부를 했습니다. 글도 읽을 줄 알았고 셈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평안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길이 막혔습니다. 결국 장사를 선택했지만 자본도 연줄도 없는 장사는 가난의 되풀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가난 속에서 상옥이 12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상옥은 그날 밤 압록강 뚝에 혼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 청나라 쪽에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선보다 훨씬 많은, 훨씬 밝은 불빛이었습니다. 저쪽엔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옥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의주 만상 중 한 명인 박행수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이자가 불어나 원금의 2배가 넘었지만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상옥을 데리고 박행수를 찾아갔습니다.
박행수의 집은 달랐습니다. 의주에서도 손꼽히는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짐을 나르는 하인들이 분주했습니다. 창고 문이 잠깐 열렸을 때 상욱은 안을 보았습니다. 인삼꾸러미, 비단더미, 도자기 상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 아래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수어른,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박행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다리라고. 내가 몇 번을 기다렸는지 알아? 이봐, 임서방. 당신 자식 저 녀석 나한테 맡겨. 몇 년 심부름 시키면 빚 정리해 줄게. 맡기다니, 자식을 맡기다니. 아버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상욱에게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박행수가 상욱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심부름꾼으로 쓰시겠다면 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장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웃음을 참는 기색이었습니다. 박행수도 잠시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장사를 가르쳐 달라고?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상욱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것을 본 사람처럼 그 눈빛을 본 박행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데려와. 박행수 집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창고 짐을 옮기고 시장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밥은 하인들과 같이 먹었고 잠은 창고 한켠에서 잤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온몸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상욱은 눈과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오갈 때마다 옆에서 들었습니다. 인삼 한 근의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청나라 상인들이 왜 특정 역관만 거래하는지, 어떤 물품이 어느 계절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상욱은 스스로 배웠습니다. 심부름을 가면서 장터의 시세를 외웠습니다. 짐을 나르면서 창고에 있는 물품의 양을 눈으로 셌습니다. 어느 날 박행수가 상인 하나와 거래를 하다가 셈이 막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상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7냥 다푼입니다. 박행수와 상인이 동시에 상욱을 봤습니다. 박행수가 직접 주판을 놓아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박행수가 처음으로 상욱을 다시 봤습니다. 임상욱이 태어난 해는 1779년입니다. 조선 정조 3년이었습니다. 그는 평안도 의주에서 태어났고 서북인 차별 속에서 자랐으며 가난 속에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양반도 아니었고 권세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눈빛과 머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 팔도를 흔든 거상이 된다는 것도, 청나라 상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정의 권력자들이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요. 그 시작은 박행수집 마당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상욱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조선의 거상 임상욱,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